살아있는 한국사 7번째 이야기. 조선 후기 썩음과 아우성, 세도 정치에서 한일 병합까지. 정조가 4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살 어린 왕, 빈 왕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도, 이 두 글자가 조선의 마지막 110년을 거의 결정했습니다. 조선 후기 역사는 그 110년의 이야기입니다. 썩어가는 나라,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목소리들, 그리고 결국 찾아온 비극, 세도 정치, 썩어가는 나라. 정조가 죽자 노론 벽파와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나라의 실권이 왕이 아닌 외척 가문에 넘어갔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매관 매직, 관직에 가격이 붙었습니다. 군수자리 얼마, 현감자리 얼마. 돈으로 관직을 산 수령은 그 투자를 회수해야 했습니다. 백성에게서 뜯어냈습니다. 없는 죄를 씌우고 토지를 빼앗고 세금을 중복으로 걷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평안도, 1862년 임술 농민봉기, 전국 70여 곳 동시 발생.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봉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왕들은 무력했습니다. 철종은 왕이 되기 전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도 가문이 다루기 쉬운 왕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권력도 의지도 정보도 없이 허수아비로 앉아있는 나라. 정조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이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학의 외침, 응답받지 못한 목소리. 세도 정치가 나라를 썩게 하는 동안에도 변화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학, 성리학의 공허한 이론 대신 현실에 쓸모있는 학문을 하자는 움직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홍대용, 청나라 북경을 여행하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구는 둥글게 돌고 있습니다.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청나라에서 배워야 합니다. 18세기 조선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청나라를 여행하고 열하일기를 썼습니다. 조선에는 수레가 없다. 수레가 없으니 물자를 이동시킬 수 없다. 수레를 만들어야 한다. 간단하고 명쾌한 통찰. 그의 소설 허생전에서 선비허생은 공부를 집어치우고 장사를 해서 경제를 이해하려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정약용, 조선 최고의 실학자,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지방관리는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가. 경세유표, 조선의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흠흠신서, 형사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개혁안, 토지제도를 바꿔야 한다. 신분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 상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는 수원 화성건설 때 거중기를 설계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 정부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얻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천주교와 연루되어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실학자들은 남명의 방울소리를 들었습니다. 알면 행해야 한다. 그래서 썼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도 정치의 벽은 그 소리를 막았습니다. 방울이 흔들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 너무 늦은 개혁. 1863년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실권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그는 무너진 왕권을 되살리겠다며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전국 600개가 넘는 서원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습니다. 서원은 지방사림의 권력 기반이자 면세 특권을 누리는 기생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대원군은 밀어붙였습니다. 백성을 해치는 것이라면 공자가 다시 살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 통쾌한 말이었습니다. 경복궁 중건,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백성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의 치명적 선택,
척화비.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것이 1866년의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2차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문을 닫았습니다. 변화를 막는 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876년 일본 군함의 위협 아래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관세권도 없고 치외법권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한 것은 미국이 1853년 일본에 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일본은 그 강제 개항 앞에서 20년 만에 메이지 유신으로 변신했습니다. 조선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동학 마지막 아우성. 1894년 봄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전봉준이 속한 동학사상.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한 19세기 조선의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전주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세웠습니다. 탐관오리를 처벌했습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웠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천민에게 갓을 쓰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조가 하려 했던 것, 정약용이 꿈꿨던 것, 그 꿈이 전라도 들판에서 다시 터진 것입니다. 전봉준이 요구한 패전개혁안 12개조, 노비제 폐지, 과부 재혼 허용, 천민 차별 철폐, 탐관오리 처벌. 1894년에 이 요구들이 얼마나 앞선 것인지 보이십니까? 그런데 조선 정부는 이 외침에 응답하는 대신 청나라 군대를 불렀습니다. 청나라가 오자 일본도 왔습니다.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금티에서 일본군의 근대식 무기 앞에 동학 농민군이 쓰러졌습니다. 1895년 전봉준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나이 41,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다. 다만 힘이 모자랐을 뿐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녹두꽃이 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아래에서 오는 마지막 외침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불꽃. 동학이 무너진 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1895년 일본은 경복궁에 낭인들을 보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왕비가 외국 깡패들에게 궁궐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 파천. 왕이 외국 공사관에 1년간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그러나 이 굴욕 속에서도 불꽃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독립협회가 영운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만민공동회, 누구나 참여해 나라의 일을 토론하는 광장 집회, 지식인, 상인, 여성, 학생이 함께 모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이 공개적으로 국정을 논한 순간이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더 이상 중국의 속국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광무개혁, 근대학교 설립, 전화전차 철도 도입, 토지조사. 너무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습니다.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왜 조선은 변하지 못했는가? 338년 남명 조식이 세상을 떠나고 한일 병합이 일어나기까지 조선은 최소 4번의 결정적 기회를 만났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변화할 기회, 광해군이 개혁할 기회, 정조가 새 나라를 만들 기회, 동학이 아래에서 바꿀 기회. 그런데 매번 잃었습니다.
왜입니까? 역사학자들은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을 말합니다. 첫째, 성리학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성리학은 처음에는 훌륭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닌 것은 모두 잘못이라는 폐쇄적 틀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실용외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서양 기술은 오랑캐 것이었습니다. 둘째, 기득권의 이익. 대동법이 실시되면 공납 이익이 사라집니다. 신분제가 완화되면 특권이 사라집니다. 변화는 곧 자신들의 손실이었습니다. 인조반정, 정조사후의 세도정치. 이것들은 모두 기득권이 변화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셋째, 왕권의 구조적 취약성. 개혁을 하려는 왕은 신하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광해군은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정조는 49의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일본은 같은 외압 앞에서 서양에게서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30년 뒤,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조선이 못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이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클로징. 나라가 사라진 다음 날. 그 다음 날부터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 안에는 남명조식이 심어놓은 씨앗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도 정치가 썩게 했어도, 기득권이 막아섰어도, 338년이 흘렀어도 그 씨앗은 살아 있었습니다. 알면 행하라.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 남명의 방울이 다시 울립니다.